오늘의 첫 시간, 이 정관예우,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계자,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 그리고 이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뵙게 되니까. 근데 보니까 저희가 오늘 사실 이 호칭을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분 다 지금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대담이 좀 알차고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희가 근황을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먼저 임태희 실장님. 네. 고문이 되셨습니다. 네. 이 보니까 당선인 이 특별 고문으로 지금 위촉이 되셨는데 네네. 이 고문 위촉이 됐다고 연락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꼭 얘기해야 되나요? 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그 당선자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거리에서 보좌하는 그 보좌진에서 받았습니다. 예. 보좌진을 현직 통해. 의원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경기도 교육감에 또 출마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대학교 총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터에 네. 작년 7월부터인가에 그 경기도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그 교육에 종사하시던 교육 관계자들이 네. 교육감 출마 자격이 우선 된다. 무당적 1년 이상의 네. 3년 이상 그 교육 경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요구를 했는데 뭐 현직에 있었고 네. 또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답변을 하지 않다가 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정말 대학을 이제 마치고 음. 또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고 이러면서 네. 이제 우리 그 미래에 대해서 이 고민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합니다. 교육감 역할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쵸.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떤 뭐 자리보다는 거기에서 그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교육계의 이제 요청과 함께 그런 관심이 있어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고 답을 준 상태입니다. 아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 있다. 예, 뭐 거의 예. 뭐 출마 선언에 버금가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반대로 네, 강기정 전 수석께서는 광주시장 얘기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전 사실 오늘 오전에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제 대선 패배가 없었다면 진직 출마 선언을 하고 광주의 변화를 도모할 건데 네. 지금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라앉지 않고 있고 그래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쯤에나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이 상당히 대선 전후 지금 뭐 많이 좀 상황이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격 좀 얘기에 좀 들어가 보면 일단은 당장 이게 가장 화두죠, 요즘에.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윤석열 당선인 어제 만날 예정이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먼저 임 실장님부터. 저는 그 의제가 사전에 공개되면서 네. 이제 의제가 사전에 공개되면 그걸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입장이 아마 서로 섰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조율이 안 된 상태로 그럼 날짜가 여기서 다가오지 공개된 않았나. 의제라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사면도 있고 뭐 일부 언론 보도로 저도 네. 이렇게 보면 또 어쨌든 일부에서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또 요구가 있었고. 근데 통상 그 인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네. 가령 그 실장이 실장께 부탁을 하든지 해서 공개하지 않고 네. 앞으로 좀 이제 인사나 이런 문제도 어차피 한 그 일정 기간 후에는 한 2달 후에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네. 협의를 해서 좀 처리하십시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새로 임명을 해놓으면 그 다음 이제 정부들이 또 부담이 가니까 네. 그런 것들은 가급적 좀 그 최소화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보통 아주 그 일가에서 하지요. 네. 실무진 근데 선에서. 저 때는 제가 네. 이 인수위 비서실장을 할 때 네. 당시에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님 비서실장을 지내셨죠.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어.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할 때 지금 임 실장님이랑 같이 좀 얘기하면서 그때도 회담
이 의제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의제가 공개가 된 게 지금 사실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기정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의제가 공개되냐 안 되냐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됐는데요. 네. 그 특히 인사권의 문제에서 의제 중에 하나인 인사권, 즉 이 정권 임기 말에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네. 충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 측근들이 알박기 한다 이렇게 모욕을 줬단 말입니다. 아. 우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권에 대해서 알박기라고 예의 없이 모욕을 준 데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경우는 정치의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주열 총재를 그래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국은행 총재인데 저희들은 임기 연장을 해서 8년을 그 임기를 네. 보장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한국은행 총재는 알박기를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대로 임명을 하거나 그만두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를 두고 알박기를 한다 이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에 관여하지 마라. 매우 화가 난 거죠. 네. 예의 없는 행위를 당선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죠. 네. 지금 임 실장님께서는 손바닥을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아니 지금 말씀이 이 인사권에 대한 뭐 모욕감을 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알박기라는 그렇습니다. 말. 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인사권은 어쨌든 그 현직 대통령께서 행사하시는 게 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네. 좀 그래도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비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거고, 뭐 그것도 예를 들면 정말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돼서 조율이 안 되면 네. 그건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게 원활하게 조율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 네, 문제 말씀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비서실장과의 그렇습니다. 얘기. 2007년에 이제 말의 얘기입니다. 네. 예. 이번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 총재도 있고 거기 공기업 대표들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상호 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공개되고 또 이제 간접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상대방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자극받을 수 있는 예, 이런 그 표현으로 이게 이제 전달이 되고 이러면서 저는 이 결국은 회동이 성사가 안 됐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회동이 성사가 안 된 거는 저는 국정의 원활한 인수인계 차원에서 아주 이거는 불행한 일로 봅니다. 저는 빨리 네, 그런 문제가 만약에 쟁점이 된다면 뒤로 하고라도 네. 저는 두 분이 만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손바닥.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인사에 대해서 알박기로 모욕을 줬다면 사면권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면 좋겠다라고 의제로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마치 그때 당시에 또 만나기 전에 김경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순수성을 또 훼손시키는 그래서 이 사면권과 인사권을 두 개를 두면서 네. 정말 단독 회동을 앞두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의 인수인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앞두고 네. 당선자 측근에서 이상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회동이 결국 그 결렬된 것 아니냐. 참 부적절했다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네, 하시는 동의합니다. 예. 네. 근데 뭔가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네. 저도 뭐 저 네. 작은 정무수석 지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협의를 할 때는요. 네. 정말 비공개로 하고 상호를 존중한 속에서 해야지 삐끄덕하면 서로 감정이 틀어집니다. 네. 네. 그럼 사실 여기서 임 실장님께 하나 네,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아까 공개된 게 사실 이 문제의 발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진끼리 이 만난 실무진, 네. 실무진 선에서 잘못을 해서 이 회동 결렬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공개가 되고 또 공개되는 과정에 나온 얘기들이 네. 이제 서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 또 여기서는 새로 이제 이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아니,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느냐 하는 또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두 분이 회동이 성사되는 거를 전제로 하고 네. 거기서 실무진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건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또 협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회동이 성사되는 게 이 바람직했었다. 이제 네. 그런 점에서 요거는 조금 그 실무적인 문제들이 이 회동에 이르기 못하게 하니 원인이 됐다고 하는 점은 매우 이건 적절치 않았다. 예, 이거는 하여튼 지금이라도 네. 저는 정말 빨리 회동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빨리 좀 예. 회동을 하면 예.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뭐 아직 어디다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게 지금 국방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목적과 수단이 지금 도치된 것 같아요. 왜 직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이 목적이 뭐냐, 국민과의 소통 또 어떤 그런 거의 목적이었는데 네. 갑자기 국방부로 가겠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이 국방의 컨트롤 타워인데 네. 거기는 여러 가지 안보 시설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 컨트롤 타워를 쫓아내고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이 들어가겠다. 이건 그래서 왜 지금 직무실을 옮기려고 하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청와대 일할 때 세종시 제2청사를 만들자 말자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네네. 제2청사도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있는 거 쓰자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랬는데 네. 광화문에 직무실을 두면 여러 경호나 여러 점에서 불편하다 시민들이 네. 그래서 결국은 현 직무실을 청와대 직무실을 쓰게 됐는데 네. 국방부로 간다. 아무튼 선뜻 지금 왜 가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국방부 집무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임 실장님은? 만약에 광화문이냐 국방부냐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국방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방부는 여러 가지 뭐 보안이나 네. 또 경호 또 그 경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국빈 행사를 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얼마든지 그 활용 가능한 시설이 좀 있는 상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다만 이제 국방부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 그 국방부는 한치의 사실은 이전했다는 오차가 있어서는 또 만약에 업무 차질이 있어서는 네. 절대 안 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혹시 국방부 이전이 너무 서둘러서 이 국방부의 업무에 혹시 차질이 생길 점을 감안해서 저는 국방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옮겨간 다음에 이 좀 정부도 청와대도 네. 옮긴다면 옮기는 것이 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시간에 대한 완급을 네.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던 이 청와대에서 꼭 저 외부로 나와야 되는가. 네. 네. 이제 뭐 소통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 당선자가 이 소통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의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이 행위로 조치로서 이 청와대를 흔히 구중궁궐 아주 멀게 느껴지는 곳에서 조금 그 시민들께 가까운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저는 이 취지는 네. 저는 이해할 만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 그거는 또 새로운 정치의 어떤 시작 차원에서 네.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청와대의 이전을 이 국방부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행태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 경호실이나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행태나 이게 가령 과거하고 비슷하게 되면 아무리 뭐 저 국방부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흔히 운영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이 같이 이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꼭 효과를 거두려면 그게 병행되도록 이렇게 보좌를 하도록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국방부 집무실에 대해서 이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이 말씀도 있었고
뭐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일단 옮기는 것 자체보다는 이 행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인수위 얘기로 좀 잠깐 이 얘기를 좀 화제를 좀 돌려볼까 합니다. 이 인수위 지금 친이계가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임 실장님도 저희가 이 정치권 인사로는 친이계로 저희가 분류를 네, 네. 하는 상황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계라고 또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해요. 이번에 이 선대위 관련하면서. 네. 근데 지금 인수위 안에 김종인계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그 무슨 계보 분류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청와대에서 근 2년을 근무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네. 그 재단에 네. 이 제가 그 참여해서 재단 이사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저 이명박 대통령 모시기도 하고,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직분이 주어지면 하는 건데, 네. 이 뭐 김종인 그 위원장과도 뭐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공유되는 점이 많았고, 그래서 그게 우리 그 윤석열 당시의 후보를 정말 그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는 필요하겠다 해서 같이 힘을 합했던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네. 윤당선인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예. 사이가 좋은 거냐라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인선을 그렇죠. 보고 이 추측을 하게 되기 예, 때문에 예. 어떻게 보세요? 김 위원장과 윤 당선. 저는 뭐 솔직히 뭐 좋다고 단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은 그 경선 과정에서 네.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고 또 이 선대위 초기에 그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중도에 어쨌든 하차를 하게 돼서 네. 저는 이 상당히 그 섭섭함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고문이 뒤로 되셨잖아요. 예, 그 뒤는 자주 뵙는데 음.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정말 그 큰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음. 그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늘 이게 올바른 방향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지금 질문하시려고 하는 게 혹시 김종인 위원장과 상의 드렸든지 뭐 의견을 들어봤냐는데 그렇죠. 예, 저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음. 김종인 위원장께 상의 드리는 그런 건.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하면 네. 뭐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됐더라. 그럼 됐더라,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수락을 됐더라 했습니다. 말고 또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예, 아유 뭐 저 역할 열심히. 잘해요. 역할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좀 임 실장이 무슨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예.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제가 이제 이게 특별 고문이라는 게 네. 특별이라는 의미를 뭘로 할까 저는 하다가 인수위 내에서 네. 일반 우리 실무자들이 이 당선자께 얘기하지 못하는 거. 후보 시절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해도 쓴소리 역할을 말씀하시는 예, 제가 보면 당선자가 되면 사실 얘기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은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쓴소리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지켜봐야 될 드렸죠. 것 같아요. 쓴소리 역할을 잘 해주시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 강기정 수석께는 사실 지금 이 친이계가 상당히 좀 많이 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이 결국 MB 인수위 시즌 2 아니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풀이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 네.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아무래도 MB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또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좋은 분들을 당연히 그 모아서 쓰셔야 됩니다. 발탁해서. 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에서 늘 저희 문재인 정부 또 우리 여당을 공격할 때 측근 인사, 보훈 인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까이 계신 분, 철학을 공유하신 분들을 잘 쓰시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다 보면 이명박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발탁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쉬운 것은 이제 네. 저희들 이제 호남 인맥이 인수위에 없다 이런 지적을 실제로 합니다. 아. 이제 뭐 장성민, 박주선, 김동철 의원 전직 의원들이 계시긴 하는데 네. 어쩌면 직접 우리 호남의 다이렉트로 직접으로 소통하고 좀 있는 데는 좀 먼 분들 아니냐. 또 한때 5.18에 대한 어떤 발언도 실수가 있었고 네. 그런 분들을 발탁하기보다도 더 깊숙이 정말 그 호남 인재를 좀 갖다 써야 된다. 네. 그래야만 뭐
MB 시즌 2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할 것이고 또 야당에 수술해야겠던 매우 제한된 측근 인사, 보훈 인사를 비판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극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말씀해 예, 주시면. 예. 아주 그 정말 국정의 네. 그 중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인사 때면 청와대에서는 고민을 해요. 네. 지금 아마 인수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정말 펼쳐놓고 보면 인재풀이 좁은 거를 늘 느끼면서 인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또 네. 역량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가령 이게 쏠림 현상이 있거나 네.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하는 거는 본의 아니게 사실 하다 보면 그동안에 형성된 그 인맥 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보좌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인재를 좀 발굴하도록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러모로 분위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정무장관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란 얘기도 흘러나와요. 근데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이 정무장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 있을 때 정무장관이 그때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정무장관을 신설하자 다시.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결심하면 될 문제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특임장관으로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꾸 국민들 입장에서 장관직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하질 않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소야대 민주당이 적어도 172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형국으로 이제 5월 이후에는 네. 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무장관 이상 되는 권한을 갖는 정무적 역할을 하는 그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의 심부름꾼이 있어줘야만 될 거라고 봅니다. 있어야만 한다.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수석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조금 더 수석보다 독립적 위치에서 장관적 지위를 가지고 네. 야당, 소위 지금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이 될 겁니다만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무장관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무장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승리한 당선인 얘기도 인수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상임 고문은 지금 뭘 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기정 수석께 좀 여쭤보면 이재명 고문이 어제 보니까 이게 좀 행보를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조기 등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우리 당원 중에 낙선 인사를 하신 분들이 네. 하신 분 한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셔서 거기에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참여한 조문의 행보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을 비쳤다 이러진 않고 저는 이재명 후보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광주 전남이 좀 멘붕이다. 빨리 광주 전남에 와서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문재인의 길로 좀 가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의 길이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께 패하고 나서 네. 히말라야로 산도 가고 또 스스로도 좀 더 되돌아보면서 당권 내지는 국회에도 갔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재명 후보야말로 우리의 그 큰 자산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차분히 좀 더 차분히 정말 그 국민들한테 얼굴을 알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의 길을 말씀을 하셨다는 건 지금 당장 조기 등판보다는 한숨 좀 고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약간 한 발 떨어진 제3자 입장으로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언급하는 것이 썩 그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대선 후보로 그 정말 완주를 한 분이고 또 당에서도 아마 많은 기대들이 있고 또 국민들도 지지를 50% 가까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활동을 계속 하는 게 정치인의 그 올바른 선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계속 이 정치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딱 하나만 이 강기정 수석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민주당이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의총까지 결론 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할 거고 어떻게 구성할 건가 논의 중이라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이미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어떤 성별, 지역별, 그 청년, 세대별 안배를 두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쇄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자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안 되고 다른 분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좀 이상해요. 늦었어요. 좀 그 논의 과정 때 세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든지. 차라리 논의 과정 때.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지금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이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 퇴진 요구는 적절치 않다, 좀 늦었다 할 거면 미리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오늘 바쁘신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이 두 분 같이 좀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